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공개 1급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에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배점이 20점이고요.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있죠. 자, 이 두 문제 이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지사항과 화면을 참조해서 봉사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대요. 이 보고서를 완성해라. 각 3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봉사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봉사 현황이라는 보고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자,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이제 우리 수정하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동일한 기간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명, 동일한 기간명이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명이 동일한 것들끼리 지금 서로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그때 이제 학과 보세요. 학과 보니까 이것저것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러면 이제 히읗이 제일 위에 오고 기역으로 시작되는 게 제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이제 정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 봉사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봉사 현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렬을 바꿀 거니까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그것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렬 기준을 추가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필드 선택하고 여러 개 필드가 쭉쭉 써져 있는데 우리는 얘를 이제 학과를 가지고 내림차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과라는 거 선택해 주고 여기서 지금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됐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인쇄 미리 복귀 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보니까 이제 회계학과가 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금융정보과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다, 관광경영과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렬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라는 거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 이제 다 했으니까 이 창도 닫아버릴게요. X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나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txt 날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txt 날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속성시상에서 이름 확인할 수 있죠. 이 txt 날짜라는 컨트롤에는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표시에 얘 보니까 만약에 2020년 6월 9일이다. 그러면 얘를 이제 2020년 6월 하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글이 들어갈게. 이름 표시가 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바꾸라는 거죠. 지금 우리 거 한번 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7월 4일 오후 9시 19분 50초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표시하지 말고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간도 빼버리고 일도 빼버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이다 월이다 해서 그 글씨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이 txt 날짜라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형식 속성을 지정할 거죠. 그래서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형식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맨 위에 보면 이제 형식하고 써져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연도를 대신하는 게 우리 y니까 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월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도 사이뜨기 한 칸 해줘야 돼요. 왜? 여기에 사이뜨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돼있나 안 돼있나 확인 한번 하자고요. 자, 보기 형식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바꿨더니 2021년 7월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의 예처럼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간명 머리글 영역이 있대요. 그 영역에서 머리글의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디자인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관명 머리글하고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지금처럼 기관명이다, 학과다, 이름이다 하고 이런 제목들이 쭉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1페이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서 나오죠. 이런 제목들이 쭉쭉 이제 표시돼서 나오는데 이 페이지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동해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요 위에는 이런 제목이 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3페이지 한번 가보자고요. 3페이지 갔더니 그냥 이 데이터만 있지 그 위에 제목이 없잖아요. 그 제목이 매 페이지마다 이제 반복돼서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우리 문제상에서도 기관명 머리글 영역에서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관명 머리글이라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상에 보게 되면 구름 머리글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그 해당 머리글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복 실행 구역을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얘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3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보기 형식 요거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1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2페이지요. 2페이지 가도 아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데이터가 보이는데 지금 이 영역에 이 제목이 또 나타났죠. 그 다음에 3페이지요. 3페이지도 아까 이 제목이 없었는데 나타났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기관명 컨트롤이 있대요. 이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3페이지라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1페이지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1페이지로 이동했더니 이 위에 거는 전부 다 이제 꿈날의 복지관인데 이전 레코드랑 똑같아도 계속해서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났죠.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전 레코드랑 똑같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시하지 말고 맨 위에 한 번만 표시해라 그겁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본문 영역의 기관명이라는 거, 요 텍스트 상자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속성 시트상에서 txt 기관명이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내용을 이제 숨겨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있죠. 형식이라는 탭에 가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면 자,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중복 내용 숨기기하고 아니오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얘로 수정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복 내용 숨겨라. 그렇게 했으면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볼게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한 번만 표시가 되고 그 밑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던 게 표시가 안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표시에 얘 보니까 전체 만약에 5페이지면 5페이지 중에 현재 2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5페이지 중 2페이지 하고 이렇게 표시되게 하래요. 지금 우리 거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아예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맨 밑에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보니까 언바운드 되어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네요. 자, 얘를 찍어서 이름 확인해 보자고요. 이름 보니까 텍스트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끔 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해야죠.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고 맨 첫 번째 거 우리 컨트롤 원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언바운드라고 써져 있는 이 칸 있죠. 여기다가 직접 써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쓸게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끔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요. 전체 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페이지스라는 거 쓰면 되죠. 그래서 페이지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페이지 그렇게만 써주면 되죠. 페이지. 그럼 페이지스라고 쓰게 되면 이게 전체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고 페이지라고 쓰게 되면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5하고 2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한글하고 띄어쓰기 한 것까지 띄어쓰기 중간에 한 것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맨 뒤에 페이지라는 글씨도 붙여야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스 뒤에 가서 우리가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열어서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앰퍼센트 또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라는 글자 붙여야 되겠죠. 해서 또 앰퍼센트 열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 하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해서 전체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그거 출력해주고 이어서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그거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해줘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페이지라는 글씨도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아래쪽에 지금 여기 보니까 3페이지 중 1페이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에 얘랑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만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우리 문제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림 있죠. 자, 문제 그림이요. 이 문제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돼 있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서 이거 다 작성했으니까 요거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자고요. 자,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봉사 내역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폼. 자, 봉사 내역 관리라는 이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이 폼에서 오름이라는 단추가 있고 내림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이런 단추들을 클릭하면 시수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오름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오름 차순 정렬되게, 그리고 내림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그때 이제 폼에 오더바이라는 이 명령, 그 다음에 오더바이 온이라는 이 속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봉사 내역 관리라는 이 폼 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오름이다 내림이다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정렬하는 이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마다 얘를 클릭하면 오름 차수는 되게,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내림 차수는 되게, 그때 뭐를 기준으로 시수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시수가 지금 오른쪽 끝에 이 부분에 있죠. 요거 가지고 이제 정렬하라는 거예요. 오름 차수 하든 내림 차수 하든 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자, 일단은 오름이라는 거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오름 차순 되게 만들 거죠. 그래서 요 버튼 선택하고 우리 이벤트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온 클릭하고 있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온 클릭이라는 곳 얘를 찍게 되면 끝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이제 작성기 선택해라. 뭘로 작성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코드로 작성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습니다. 뜨면서 이제 오름차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오더바이랑 오더바이 온이라는 그 속성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더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오더바이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시수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시수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ASC, 어센딩, 오름차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더바이 온이요. 오더바이 온이라는 속성은 오더바이 정렬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정렬하는 거를 켜주세요라고 해서 오더바이 온을 true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름차순 끝이에요. 자, 그럼 요거 복사 좀 해놓을게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놓고 XX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 요 버튼도 해줘야죠. 내림차순 이 버튼 클릭하고 거기서 이제 이벤트에 들어가서 클릭에 들어가서 점점점 눌러주고 우리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눌러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이요. 그러면 또 똑같이 나왔죠. CMD 내림 클릭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아까 우리 복사해둔 거 있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이 어센딩을 우리가 디센딩으로 바꿔주면 되죠. 해서 DESC 하고 이렇게만 바꿔주면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XX로 되돌아갈게요. 자, XX 되돌아갈 때 요거 눌러주면 되죠. 자, 얘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이요. 실행시켜서 일단 오름 눌러볼게요. 오름. 자, 오름이라는 거 클릭했더니 시수가 2, 3, 4 하고 이렇게 쭉 나왔고요. 내림을 클릭했더니 5, 4, 3 하고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시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2번 문제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폼도 닫아버릴게요. 자, 오른쪽에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관한 문제를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오토바이 요거 몰랐다. 그럼 요거 꼭 반드시 숙지하고 지나가세요.